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시현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1월 15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철회를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2차 무역 협상이 완료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은 대선 전까지는 철회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그 관세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때문에 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트럼프의 어떤 성향을 감안했을 때는 뭐 당연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뭔가 확실한 걸 주지 않으면은 더 이상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런 뉴스들은 당연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 탄핵안이 상원에 상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상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은 낮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뭐 또 알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시장에 좋지 않은 뉴스인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혹시라도 진짜 탄핵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시장이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어쨌든 가능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상정이 되는 것과 시장의 움직임과는 큰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분석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고요. 약세를 유지하면서 결국은 하락 양봉 마감했어요. 초반에 약했었는데 그래도 반등이 나오면서 양봉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 후에 하락 전환했는데 다시 상승하면서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강한 건 아니었지만 초반에 중반에 좋지 못했었던 그런 흐름을 다시 좀 이겨내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코스닥의 이런 모습은 개별주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대형주는 좋지 못했는데 중소형주가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조금 반등이 나왔고요. 제약업종도 초반에 약했다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해외 증시죠. 미국이 어제 약했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좀 약세 출발을 했는데 초반에 어떤 흐름을 보면은 역시 뉴스에 의한 어떤 움직임이다. 미국에서 중국의 관세에 대한 그런 발언을 하면서 상당히 좋지 못했어요. 결국은 미래의 어떤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흐름이 나왔고요. 수급적으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사항 보면은 코스피는 건설업이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5G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죠. 코스피 오늘 하락 출발했고요. 그리고 역시 약세를 유지하면서 하락했는데 중간에 그래도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뭐 초반에 굉장히 약했었는데 반등 나오면서 양봉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오후로 갈수록 흐름이 좋지 못했어요. 2시 이후에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이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수급적으로도 그랬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늘 조금 불안한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괜찮았죠.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조금 강하게 반등했는데 결국은 뭐 그렇게 크게 강하게 마무리를 못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제약업종의 흐름을 보면은 초반에 반등을 만들었었고요. 결국 이제 제약업종이 밀리면서 또 이 보합권에서 좀 멀어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자, 대형주 약했죠. 중형주, 소형주, 중소형주가 그나마 나았어요. 그래서 개별주들이 좀 움직여지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걸 어느 정도 좀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좋지 못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하락한 원인이에요. 시장이 움직였을 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어떤 관세에 대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자, 일단 1차 합의가 서명이 되고 나서 이제 이후에 나온 발언이라면 좀 덜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합의가 되기도 전에 그런 발언이 나오면 혹시라도 합의가 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계속해서 뭔가 좀 풀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다시 또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불안감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지수도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어떤 흐름으로 나왔어요. 초반에 사실 뭐 이렇게까지 약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쭉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선물이나 이쪽에서 반등이 좀 나왔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좀 빠지는 흐름입니다. 역시 해외 증시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수급 보면은 외국인, 기관 다 매도 있지 않습니까?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해줬는데 사실 뭐 이 기관이 워낙 코스피 쪽에서 많이 매도를 하면서 크게 좋은 흐름이 나오기가 어려웠어요. 오늘은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지 못했었던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좀 불안한 흐름이 나오죠. 괜찮고 좋지 않고 두 개가 다 합쳐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음봉 나왔으면은 상당히 불안한 흐름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양봉이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조금 버틸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굉장한 변곡점입니다. 사실 어제가 변곡점이었는데요. 어제 고점 찍고 하락했고 오늘 추가 하락했죠. 좋지 못한 흐름이에요. 양봉은 나왔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고요. 아직까지는 2250에서 2230까지 이제 하락했지 않습니까? 장중에 2223까지 하락했었는데 좋지 못하죠. 약한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밀렸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일단은 2200이 지지가 되면은 조금 더 머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12월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고점에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곧바로 하락할 가능성은 떨어진다. 뭔가 변수가 발생하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더 버틸 가능성이 높다. 고점에서 혼조세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버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말씀드렸었던 게 1월 중순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뭐 빠르면 1월 10일인데 그 정도는 좀 빠르고 1월 15일 정도 그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 일단 고점을 찍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하락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곧바로 빠지기보다는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최소한 이 2200선 여기가 이탈해야지 확실하게 밀린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00선을 확실하게 빠지지 않으면은 고점에서 조금 더 머물러 있을 가능성. 최소한 이제 지난주에 뭐 이번 주의 흐름을 좀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 주까지는 조금 옥신각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내일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조금 반등을 하면서 좀 버티는 흐름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확 밀리기보다는 일단은 여기서 조금 더 버티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일단 1월 14일이 고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게 고점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뭐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고점에서 완벽하게 밀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00%는 아니다. 다만 90% 이상의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화요일이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고점에서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지수가 크게 밀린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고점에서 혼조세 뭐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도 가능한 상황이니까요.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어제 오늘 빠졌지 않습니까? 고점 기록하고.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해요. 한국 자체적으로는. 왜냐?
물론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느냐, 기관이 매도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은 결국은 시장을 움직이는 게 삼성전자라는 것이죠. 삼성전자 하나로 지수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지수를 움직였던 게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좋은 기대감을 안기면서 지수를 끌고 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나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 매도세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은지 그게 아마 어느 정도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정도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미국 시장 두 가지만 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적으로는 건설업종이 강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건설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뭐 수주 소식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또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북한, 결국은 북한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 북한과 계속해서 교류를 할 것이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북한이라는 어떤 솔직히 국가 같지도 않고 어떤 집단이라고 봐야겠죠. 참 애매하죠. 버리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친해지기도 어렵고 사실 친해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나름대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해요. 사실 외부에서 좀 도와주면서 한국은 뭐 적절히 도와주고 또 중국이 계속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들이 그냥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들을 누리고 싶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요. 또 미국하고 관계가 확실히 좋아지기도 어렵죠. 미국을 그동안 이용을 했죠. 트럼프가 이용을 하다가 이제는 역으로 좀 이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워낙 또 독특한 사람이라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북한하고 또 뭐 어떤 사업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건설주들이 조금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다른 건 없고요. 단기적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G 테마가 움직였는데요. 뭐 통신 장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5G 테마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 오른쪽에 지금 이제 SK텔레콤부터 오른쪽에 쭉 이 5G 테마인데 오늘 5G 테마가 장중에 상당히 강했었어요. 삼성이 그 5G 기업을 인수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같이 움직였는데 어쨌든 5G 테마도 저점을 찍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도 되겠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심 종목 현대건설과 유비코스 홀딩스인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요. 보이자는 좀 단기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홀딩 후에 매도, 미보이자는 조정 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유비코스 홀딩스는 보이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이자는 조정 시 단기 매수.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정 받으면은 둘 다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격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점 찍고 좀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던질 필요는 없죠. 뭐 저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다시 확 밀린다, 그때는 정리해야겠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조금 위에서 던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 움직임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유비코스 홀딩스입니다. 이거 5G 테마죠. 오늘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움직였고요. 저점 찍고 조금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이에요. 5G 테마가 움직일 때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수 때문에 이것을 추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수가 조금 버티는 흐름이 나오니까 테마주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G 테마는 당분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또 다시 움직이는 흐름이라서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하셨다가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받으면은 아래에서 접근을 하시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료화 매매 결과 CTK 코스메틱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CTK 코스메틱스 화장품주죠. 화장품주가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일단 한번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화장품주들이 움직일
그럴 상황이 마련이 됐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명절,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중국 명절이 길죠. 그래서 그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시진핑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끌고 가면서 뭐 단기에 급등하면 한 30% 정도 매도할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13,000원에 매수를 했어요. 1차 매수를 했고 12,400원에 2차 매수였는데 2차 매수가 아슬아슬하게 안 왔어요. 좀 아쉽고요. 어쨌든 지금도 뭐 수익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혹시나 하락하면은 오는 분들은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 전망입니다. 지수는 기술적으로는 한계 구간이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역시 삼성전자를 주목하시기 바라겠고요. 대응 전략은 현물은 모멘텀 있는 종목 위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파생은 장중에 단타 후 하방 공략 고민. 이건 똑같습니다. 좀 심하게 밀리면은 사실은 이제 매수를 해보는 것도 단타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역시 방향성을 봤을 때는, 가격을 봤을 때는 반등이 나왔을 때 하방을 공략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어제 같은 때가 참 좋은 기회였었죠. 어쨌든 뭐 시장이 계속 반등이 나왔다가 드디어 조금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방향은 아래쪽을 보자. 다만 장중에는 지수가 아래 위로 크게 움직이면은 단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평택전동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용 괜찮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5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